컨텐팀의 딜레마는 정규 시즌의 성공이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지출이 우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와일드카드가 도입되고 지난해까지 28년 동안 정규 시즌 승률 1위 팀이 월드 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건 1998년 양키스, 2009년 양키스, 2016년 컵스, 2018년 보스턴 4팀으로 우승 확률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다저스의 고민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다저스는 프리드먼 사장이 온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록한 정규 시즌 승률 6할 2푼 3리가 휴스턴과 양키스를 제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하지만 월드 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시즌은 단축 시즌이 유일했습니다. 그해 다저스는 압도적 승률을 기록했는데 2위 템파베이와 월드 시리즈에서 만난 건 시즌이 짧아 정규 시즌 성적이 포스트 시즌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프리드먼 사장은 포스트 시즌은 운의 영역이다 라는 말로 좌절감 비슷한 걸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월드 시리즈는 5번 시드 텍사스와 6번 시드 애리조나가 대결해 텍사스가 우승합니다. 다저스는 2022년 승률 전체 1위를 하지만 디비전 시리즈에서 패했고 1번 시드였던 지난해에도 DS에서 탈락을 당합니다. 앞선 14년간 월드 시리즈 우승팀은 페이롤 순위가 평균 9.4위였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다저스의 출발은 오타니였습니다. 다저스는 오타니와 10년 7억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오타니가 97% 디퍼를 제한한 덕분에 실제 연봉은 7천만 달러가 아니라 4.600만 달러가 됩니다. 이는 저지의 4천만 달러와 600만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선수 노조는 오타니의 실질 연봉을 4.375만 달러로 더 낮게 잡고 있으며 얼마 전 존 헤이머는 다저스의 실질 비용이 3천만 달러 수준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반면 스폰서십으로 인한 추가 수익이 전년 대비 7.500만 달러가 늘어났으니 다저스 입장에서 오타니 계약은 노르웨이의 북해 유전이 터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타니로 7.500만 달러를 벌고 오타니에게 3천만 달러를 지출했다면 4.500만 달러가 플러스입니다. 야마모토와 글래스나우의 평균 연봉은 5.500만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다저스는 오타니를 영입한 덕분에 오타니, 야마모토, 글래스나우를 1천만 달러에 쓰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사치세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저스가 오타니와 7억 달러 계약을 맺고 나서 야마모토에게 3억 2.500만 달러를 쓴 것, 글래스나우에게 곧바로 연장 계약을 준 것, 테오스카와 1년 2.35억만 달러 계약을 맺은 건 모두 오타니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타니의 축복은 오타니의 계약 기간 내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올해 다저스는 지난해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져갑니다. 마치 백승을 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정규 시즌 내내 속도 조절을 했던 것입니다. 관리 대상은 불펜이었습니다. 선발진에서 부상자가 속출한 건 다저스가 예상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선발진에 난리가 난 자이언츠는 불펜이 655이닝을 던집니다. 이는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다저스도 648이닝으로 5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이 중 상당수를 가을 야구에 데려가지 않을 선수에게 던지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선수는 다저스가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2달간 집중적으로 사용한 요한 라미레스입니다. 다저스 불펜의 핵심 6명은 필립스, 트라이넨, 허드슨, 바시아, 반다, 브레이저입니다. 이들의 정규 시즌 합계는 308이닝입니다. 반면 클리블랜드의 6명인 클라세, 스미스, 게디스, 헤린, 세들러, 모건은 다저스보다 82이닝 많은 390이닝을 기록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세들러가 PS 로스터에서 탈락한 반면 다저스는 마감 시한 때 코팩을 보강했고 그라테롤이 월드 시리즈에 돌아옵니다. 심지어 다저스는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도 불펜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했고 이 작업을 로버츠 감독이 완벽하게 해냅니다. 싱싱한 불펜은 올가을 다저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트라이는 필립스, 코펙, 반다, 바시아가 40이닝밖에 던지지 않고 에라 1.5를 기록합니다. 클리블랜드 최강 불펜이 ALCS에서 무너진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2017년 다르비슈, 2018년 마차도, 2021년 슈어저와 트레이너 등 늘 마감시한 트레이드의 진심이었지만 지난 2년간은 참는 모습이었던 프리드먼은 다시 마감시한에 최선을 다합니다. 선발 투수가 반드시 필요했던 다저스는 선발 최대어였던 플레어를 데려옵니다. 처음에 플레어는 양키스가 데려가기로 했지만 플레어의 허리가 불안하다고 판단한 양키스는 트레이드 합의를 취소합니다. 마지막 3경기에서 2승 1.71을 기록한 야마모토, 1승 1세이브 0.00을 기록한 뷰러에 비하면 플레어는 기복이 크긴 했지만 NLCS 1차전의 7이닝 무실점 승리와 월드시리즈 1차전의 5.1이닝 2실점으로 다저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플레어가 다저스가 아닌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월드시리즈에 등장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저스가 마감 시한에 총력을 다한 반면 양키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구멍난 3루에 치즈를 데려온 건 괜찮았지만 불펜 보강이 마크 라이터 주니어와 지금 봐도 뭔가 싶은 앨리스 데 로스 산토스에 그쳤습니다. 데 로스 산토스는 6.1이닝 17실점을 기록하고 5경기 만에 방출됩니다. 양키스는 샌디에이고, 볼티모어, 캔자스시티와 함께 테너 스카우트 영입전에 뛰어들었는데 스카우트의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자 포기합니다. 물론 유망주를 아끼긴 했지만 스카우트가 월드시리즈 로스터에 있었다면 역시 판도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다저스 이야기로 돌아가서 플레어도 코팩도 성공적인 영입이 됐지만 에드먼 영입은 신이 한 수였습니다. 유격수 자리는 1년 내내 다저스의 고민이었습니다. 주전으로 낙점했던 럭스가 10경기에서 유격수 불가 판정을 받은 후 자원한 배츠가 유격수를 소화했지만 배츠의 불안한 유격수 수비는 가을에서 폭탄이 들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츠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배츠가 45경기를 결장하는 동안 미겔 로하스가 정말 잘해줍니다. PS에서도 로하스에게 맡기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지난해 10월에 받은 오른손목 수술에서 복귀가 4개월 정도 지연된 데다 마감 시한 당시 발목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었던 에드먼을 트레이드로 데려옵니다. 삼각 트레이드의 내용은 화이트삭스가 미겔 바르가스를 포함한 유망주 4명을 두 팀으로부터 받고 다저스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에드먼을 화이트삭스로부터 코팩을 데려가며 세인트루이스는 화이트삭스로부터 에릭 패디와 토미 팸을 받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패디는 마지막 2경기에서 후투하기 전까지 8경기에서 1승 무패 4.43에 그치며 세인트루이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토미 팸은 한 달 만에 방출됩니다. 반면 에드먼은 2020년 랜디 아로사레나와 지난해 아돌리스 가르시아에 이어 또 한 번 카디널스 출신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MVP가 됩니다. 손목 상태 때문인지 정규 시즌 좌타석에서 1할 8푼 12, OPS 0.523에 그치고 우타석에서 4할 1푼 12, OPS 1.299를 기록한 에드먼은 포스트 시즌에서 좌완을 상대로 17타수 11안타, 6장타, 9타점이라는 충격적인 활약을 합니다. 퀸타나를 상대한 NLCS 4차전에서 3타점, 멀로야를 상대로 4타점을 올린 에드먼은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도 로돈을 상대로 선제 솔로 홈런을 때려냅니다. 에드먼의 다저스 행이 운명의 장난인 건 원래 에드먼의 행선지는 양키스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양키스는 플레어를 영입할 경우 선발 잉여 자원인 코르테스를 에드먼과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어 영입을 취소하면서 에드먼을 데려오지 않게 됩니다. 양키스가 플레어를 데려갔다면 에드먼도 영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에드먼이 영입됐다면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프리먼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은 코르테스의 등판도 없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양키스는 마감 시한 때 플레어와 에드먼, 테너 스컷을 포기한 것이 15년 만에 가장 큰 우승 기회를 놓친 셈이 됐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유망주를 아꼈지만 어쩌면 소토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1년에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저스의 이번 가을을 평가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데이브 로버츠 감독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다저스를 맡고 있는 로버츠가 초기에 매뉴얼 야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2022 시즌 중반부터 느꼈습니다. 이에 2022년과 2023년 가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타일러 앤더슨의 교체 시점이 아쉬웠고 지난해에는 선발진에 일어난 대참사로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이번 가을에도 프런트와 미리 의논한 게임 플랜에 따라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풀어나가는 방식이 과거에 비해 너무나 매끄러워졌습니다. 특히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바꿀 투수가 없는데도 올라가 트라이넨을 격려하고 내려온 장면은 방관 야구는 없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1995년 와일드카드 시대가 시작된 후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팀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양키스가 유일합니다. 메이저리그는 2001년부터 24년 연속으로 리피트 팀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 4대 프로스포츠 역대 최장 기록에 해당됩니다. 다저스는 내년에 이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존 헤이먼의 말대로 다저스의 지출 여력이 충분하다면 꽤 흥미로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